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 유곽이 전착제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전착제를 혼용하면 농약의 효과가 높아지죠. 그런데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전착제를 혼용하는 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착제를 혼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그러니까 긍정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부정의 효과, 즉 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착제를 혼용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애용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죠. 그런데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는 더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전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용하면 좋지만도 일부의 경우에는 혼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재열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은 대표적인 전착제 옹호론자입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전착제를 혼용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민감한 약재인 델란을 살포할 때도 전착제를 혼용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충어 1인자셨던 사과연구소 고 이순원 박사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순원 박사님은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전착제를 혼용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전착제를 혼용해야 될 경우가 있고 혼용하면 안 될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순원 박사님은 보호살균제를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넣어서 살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침투성 살균제인 경우에는 전착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농약의 경우는 전착제를 혼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착제 혼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순원 박사님의 견해에 동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순원 박사님의 견해를 따를지 엄재열 교수님의 견해를 따를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약을 살포할 때 위험 부담을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교수님은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전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전착제를 혼용해서 과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수님이 전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전착제 혼용 여부는 우리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전착제를 혼용하지 말라는 농약에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착제를 혼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전착제 비용은 전착제 비용대로 들고 위험 부담은 또 우리 농민들 스스로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착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하는 농약에는 굳이 전착제를 혼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화기와 유곽이 때는 전착제 혼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개화기에 석회유황합제를 적화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착제를 혼용하면 안 됩니다. 석회유황합제를 여러 번 살포하면은 과일에 동록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석회유황합제를 적화제로 사용할 경우 전착제를 혼용하면은 동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유곽이에는 어떨까요? 강의를 다녀보면 유곽이에 전착제를 혼용하라, 혼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스터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특강을 하신 교수님은 사과 병해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제이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제이 교수님의 마이스터 특강 내용 중 유곽이 전착제 혼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이 교수님은 유곽이에는 유제 및 전착제를 절대로 혼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세자가 붙었습니다. 전착제를 유곽이에 살포할 경우에는 탈색, 그러니까 과일에 색이 바랜다는 거죠. 탈색 및 동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곽이에 전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착제를 언제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느냐? 과피에
털이 있을 경우 저희 교수님은 6월 중순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과기가 끝나는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빨리 피는 남쪽이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유과기가 좀 빨리 끝나겠지요. 그러니까 6월 초순이면 끝나는 지역도 많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유과기를 만개 후 한 달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개 시기가 4월 25일에서 4월 말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5월 한 달을 통상적으로 유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착제 혼용 금지 농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전착제 혼용 금지 농약에 왜 전착제를 혼용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농약에 전착제를 혼용하면은 생장점 위축으로 약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착제 사용 금지 농약에 전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신초 끝에 있는 생장점이 약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전착제 사용 금지 농약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델란, 카브리오, 포르투나, 스트롭이거든요. 델란은 교수님은 전착제를 혼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가면 델란은 민감한 약제이기 때문에 기능성 전착제, 즉 침투성이 있거나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는 혼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델란을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델란 합제인 아로빈 메카니가 있습니다. 이 농약을 살포할 때도 전착제를 혼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로빈 설명서에는 아예 기능성 전착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전착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란의 주성분은 디티아논이죠. 그러니까 디티아논이 들어간 약제는 전착제를 혼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게 전착제 마쿠피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저도 애용하는 전착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한국 30에서 나왔습니다. 델란도 한국 30에서 나왔습니다. 델란 설명서에는 기능성 전착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쿠피카는 혼용해도 된답니다. 농약 중에 후론사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살포하는 농약이죠. 후론사이드도 침투성 전착제와 혼용하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후론사이드와 같은 성분의 약제로 우람 반조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스트로비는 전착제를 혼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스트로비와 같은 성분의 약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헤비치가 있어요. 헤비치도 전착제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헤비치는 고착성 전착제와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과기 농약 살포 시 전착제를 혼용해야 되는지 혼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혼용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